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성공했겠지.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학창 시절 반에서 1등하던 친구가 성인이 된 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성적이던 사람이 세월이 흐른 뒤 억만장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바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도의 지능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 비즈니스, 인간관계 모두 결국 감정의 전쟁터입니다. 순간의 두려움, 욕심,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끝내 살아남습니다. 공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시험 점수나 IQ 테스트 결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삶은 시험지처럼 흑백으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정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 시장이 요동치면 두려움 때문에 손해보고 팔아버리죠.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받은 불만을 조절하지 못하면 커리어가 끝나기도 합니다. 즉, 성공이란 IQ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근육을 얼마나 단련했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첫째, CEO들의 공통점 감정을 다스린다. 세계적인 CEO들을 떠올려 봅시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IQ 160이 필요한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IQ 130인 사람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IQ 100짜리 사람보다 못하다. 그의 파트너였던 찰리 멍거 역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평생 성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위기에 몰렸을 때 그는 극도의 압박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낭을 공장에서 깔고 자며 모든 직원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냉정하게 버텼습니다. 감정적 공포에 휘둘렸다면 테슬라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IQ가 아니라 감정의 통제력에 있습니다. 둘째, 뇌과학이 말하는 감정 통제의 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편도체 에미그달러라는 원시적 뇌 구조에서 빠르게 발생합니다. 이 편도체는 본능적 공포, 분노, 쾌락을 즉각적으로 일으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 감정을 곧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전전두 옆 프리프런털 코텍스를 사용해 스스로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공포라는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는 이 순간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기회를 포착합니다. 바로 편도체의 폭주를 전전두엽이 통제하는 힘이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직장, 인간관계, 재정적 성과 모두에서 월등히 높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셋째, 진화론적 관점. 왜 감정 통제가 어려운가? 문제는 감정을 통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해왔습니다. 공포를 느끼면 곧바로 도망쳐야 살았고, 분노를 느끼면 싸워야 자신의 무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본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정글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원시적 본능을 거슬러 스스로 감정을 길들이는 법을 배운 이들입니다. 넷째, 본능 심리학. 욕망보다 통제가 우위에 선다. 본능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욕망과 두려움에 끌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욕망보다 통제를 선택합니다. 한 연구에서 아이들에게 지금 사탕을 먹지 않으면 15분 뒤
더 큰 보상을 준다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를 마시멜로 실험이라 부르죠. 15분을 버티지 못하고 사탕을 먹은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 충동적 소비, 낮은 사회적 성취를 보였습니다. 반면 참았던 아이들은 고소득, 안정된 관계, 높은 건강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즉, 성공은 IQ가 아니라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능력. 평범할 때는 누구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때 워런 버핏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탐욕적이 된다는 원칙을 실천하며 코카콜라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압도적인 수익률이었습니다. 버핏의 IQ가 특별히 높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공포라는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기회를 본 것뿐이었습니다. 첫째, 앨런 머스크의 침낭 경영. 테슬라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2018년 머스크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낭을 공장 한쪽에 두고 직원들과 똑같이 밤을 새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불안을 내색하기보다 차분하게 행동으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머스크의 감정 통제력이 없었다면 투자자와 직원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겁니다. 머스크의 사례는 단순히 괴짜 CEO가 아니라 감정 통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둘째, 제프 베조스의 장기적 시야. 아마존은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적자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언론과 투자자들의 조롱은 베조스를 흔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게 단기 이익보다 장기 고객 가치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만약 그는 비판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방어했다면 오늘날의 아마존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마크 저커버그의 침착함.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을 때 저커버그는 감정적으로 방어하거나 언론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더 잘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무너졌다면 투자자 신뢰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저커버그가 보여준 것은 IQ가 아니라 냉정하게 감정을 관리하는 힘이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본 감정 절제 CEO. 이 CEO들이 위기에서 보인 특징은 하나같이 편도체의 즉각적 반응을 전전두엽으로 제어한 것입니다. 편도체가 도망쳐라, 방어하라, 화를 내라라고 소리칠 때 그들은 전전두엽으로 잠깐 감정에 반응하기 전에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제동을 건 겁니다. 이 차이가 수십억, 수천억 달러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진화론적 시선 감정을 다스린 자가 무리를 이끌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리더는 감정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에 실패했을 때 공포에 휩싸여 울부짖는 지도자는 무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다시 기회를 기다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무리를 생존으로 이끌었습니다. 즉, 감정 통제력은 생존과 번영의 핵심 능력이었던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CEO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진화적 본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본능 심리학 감정을 통제하는 소수의 리더.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금의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화가 나면 즉시 소리를 지르고 두려우면 바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본능을 억누르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 소수는 집단에서 리더가 되고 결국 더 큰 자원을 손에 넣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순간
비즈니스 협상에서 불리해 보여도 끝내 유리한 결과를 만들고 투자에서 손실 같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이 차이가 부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무너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감정 통제라면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의 폭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앨런 앨런입니다. 한때 미국을 대표하던 에너지 기업이었지만 경영진은 탐욕에 휘둘려 거짓 회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회사는 붕괴했고 수천 명의 직원과 투자자들이 삶을 잃었습니다. 지나친 탐욕과 두려움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한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투자자들은 이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과도한 기대에 들떠 실체 없는 기업에까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거품은 터졌고 감정에 휘둘린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IQ를 가진 사람도 무너집니다. 첫째, 심리학이 증명하는 EQ의 힘. 하버드 대학교 다니엘 골먼 교수는 성공의 80%는 EQ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EQ란 이모셔널 쿼션트, 즉 감정 지능입니다. 그는 수천 명의 리더를 분석한 결과 지능지수 IQ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EQ가 높은 리더가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EQ가 높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며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압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협상에서 승리하고 조직을 이끌며 재산을 지켜냅니다. 둘째,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감정의 함정.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빠르고 느린 생각에서 인간이 합리적 존재가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종종 손실 회피라는 감정적 편향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예컨대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잃는 게 너무 아프다는 감정 때문에 손해보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는 이 감정을 억누르고 오히려 싸게 살 기회로 삼습니다. 즉, 성공은 똑똑함이 아니라 감정을 눌러버릴 용기와 훈련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일상에서 감정 훈련하기. 감정 통제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훈련할 수 있습니다. 1. 호흡법 훈련. 분노나 불안이 치밀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편도체의 흥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 기록하기. 감정이 폭발할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두려운지를 종이에 적어보면 감정이 객관화됩니다. 3. 시간 두기. 결정을 내리기 전 최소 24시간을 기다리는 습관. 충동을 억누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훈련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학업, 성취도와 대인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넷째, 돈과 감정에 직결된 관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행복 연구로 유명한 카너먼과 디턴의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기본적인 행복감은 유지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이때 핵심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감정 태도입니다. 즉, 돈을 벌어도 욕망에 휘둘리면 다시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회를 놓칩니다. 결국 재산 증식도 감정 통제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섯째, 감정이 부르는 관계의 파괴. 성공은 돈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감정 통제력이 핵심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 동료나 파트너와의 관계를 깨뜨리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결국 이는 다시 부와 기회의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감정 통제는 습관이다. 감정을 한두 번 다스린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감정을 관리하는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매일 아침 신문과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입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의 주간 싱크 위크를 따로 두고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과 대화하며 감정을 정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명상과 감사를 기록하는 습관으로 불안정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기 확신을 다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을 삶의 일부로 만든 것입니다. 첫째, 장기적 시야를 가지는 훈련.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간의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손실이나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5년, 10년 뒤를 보는 습관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힙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가치를 본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자극 줄이기. 감정은 자극에서 비롯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버핏이 TV 뉴스나 SNS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정적인 자극을 차단하면 감정 폭발의 가능성 자체가 줄어듭니다. 셋째, 자기 대화 훈련.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에게 하는 말 셀프 마이너스 토크의 감정 조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대신 지금 내 감정은 일시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서 훨씬 빨리 벗어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통해 감정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감정을 통제하는 힘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실패를 부정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감정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뒤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픽사와 NXT를 통해 다시 도전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섯째, 작은 훈련의 누적. 감정 통제는 거대한 의지로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훈련의 누적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의 명상, 하루 한 줄의 감사일기, 중요한 결정을 하루 미루는 습관. 이런 사소한 반복이 모여 거대한 감정 통제력을 형성합니다. 이는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무게를 꾸준히 들어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엄청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감정 통제와 성공의 본질. 결국 성공은 IQ 시험 점수가 아닙니다. 성공이란 두려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욕망 앞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분노가 치밀 때 차분히 대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버드 연구, 뇌과학, 진화론, 본능 심리학, 그리고 세계적인 CEO들의 삶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성공은 감정을 지배한 자의 몫이다. 마무리.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IQ가 낮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린다면 IQ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무너집니다. 성공은 머리가 아닌 마음의 통제력에서 시작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